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후 또다시 검찰 수사단에 소환됩니다. 뇌물수수와 성범죄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인데요. 수사단이 오늘 조사를 마친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학의 전 차관이 오늘 또 한 번 불려 나옵니다. 먼저 지난 1차 소환 때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수사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소명을 하셨나요? 예,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예, 뇌물 수수 혐의 감사합니다. 계속 부인하십니까? 네, 보신 것처럼 모두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부른다는 거는 다른 게 물어볼 게 또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게 또 물어본 게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그 전에 소환을 했을 때 물어봤던 거를 재확인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구속영장 청구로 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지금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 김학의 전 차관은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오피스텔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촬영 일자가 공소시효 지났다 그러고 예. 그다음에 별장 성접대와 관련해서는 영상 속 인물과 고소를 한 인물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윤중천 씨가 얘기를 했고 예. 동영상 자체에 뭐 어떤 강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과거에 재정 신청까지 가서 기각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학의 전 차관이 또 내가 나서 가지고 인정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뇌물과 관련해서도 지금 나오는 게 뭐 보증금 명목으로 줬던 돈을 횡령죄로 고소를 했다가 김학의 차관이 얘기해서 추하했다는 건데 이게 어제까지나 둘 간의 문제이고 윤중천 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김학의 전 차관이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14시간이라고 하는 조사 시간이 예. 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1차 조사 때. 예. 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 조사 때는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묻는 것보다는 예.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조서를 쓰고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이 예.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본 것처럼 굉장히 깁니다. 예. 양승태 대법원장 조사받을 때도 그 확인 시간만 그 시간 뭐 예. 4-5시간 된 것처럼 예. 14시간을 보통 조사한다고 하면 5시간 정도를 그러니까 조서 확인이라고 한다면 앞 시간을 앞뒤로 뛰면 사실은 큰 조사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이런 어떤 전직 검사 출신의 이런 사람들을 조사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사전에 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략도 짜고 지금의 태도라는 거 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소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거를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의 전략을 버리고 새로운 전략을 갈 것인지 이게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진짜 카드는 오늘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그럴 더 수도 있는 높다고 거죠. 볼 수도 예, 있는 예. 거네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뇌물과 성범죄 아니겠습니까? 먼저 뇌물 부분을 좀 저희가 짚어보면 이번에 또 추가 혐의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추가 혐의 잡은 게 이제 1억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너무나 오래전의 일이다 보니까는 공소시효가 가장 신경 쓸 거예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이면은 15년 이상의 공소시효에 걸리니까 지금 1억이란 얘기가 나와가지고는 뭐 확실한 증거보다는 아 우리가 이 문제를 풀만한 실마리를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제3자 뇌물죄로 엮는 것 같은데 지금 구성을 저희가 하는 거? 그래픽으로 좀 정리는 해봤는데요. 지금 뇌물의 갈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윤중천 씨 말고도 또 다른 사업가도 또 등장한 거잖아요. 또 다른 사업가가 등장해가지고는 뭐 생활비 명목으로 또 수천만 원을 건네줬다고 얘기를 하고 예. 윤중천 씨와 관련한 거는 2007년 2월에 목동 재개발을 도와준다면서 아파트를 요구했다는 것과 검사장 승진 감사 인사비로 현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거 그리고 1,000만 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제공을 했다는 건데 지금 저 목동 재개발 도와준다면서 아파트 요구를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윤중천 씨가 저걸 2007년 2월이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소시효 개정 전이기 때문에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10년의 공소시효에 걸려요. 그러면은 예. 저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거고 예. 다른 것들도 지금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검찰에서는 이거를 포괄일죄로 구성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윤중천 씨의 말뿐이기 포괄죄로 한다는 거는 포괄일죄라는 예. 거는 뭐냐면은 예. 각 뇌물 수수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이게 같은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면은 이걸 하나의 포괄 일제로 구성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해가지고는 다 3천만 원 이상이 넘어버리면은 뭐 공소시효 10년이다. 지금 이렇게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액수를 더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말하자면 1년 전에 1,000만 원 주고 6개월 전에 2천만 원 주고 각각은 액수가 작지만은 받은 사람이 또 달라도 그렇죠. 상관없는 근데 거죠. 하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 번 줬으면은 하나의 액수로 예. 마무리된다는 건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진철 씨가 그 진술하는 부분이 교묘하게 다 빠져나가는 형태가 된다는 의심을 가게 됩니다. 아까 12년 정도의 공소시효 부분도 있고요. 예. 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떡값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그림 얘기도 있는데 그림을 줬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약간의 임대 형태로 갔다는 건지 그리고 골프 접대 같은 경우가 액수가 좀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다 각각을 한다, 포괄제 한다 하더라도 어느 범위에 들어갈까? 이게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검사한테 청탁을 할 때는 내가 수사 받을 때 잘 도와줘 이런 일종의 알선 명목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큰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부탁하는 상대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예. 김학의 입장에서 그런 경우에는 포괄일제로 좀 엮기가 어려워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이번 검찰 수사에서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공소시효와의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제 포착한 사업가 윤중천 씨 말고 다른 사업가와의 관계는 공소시효 문제도 전혀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액수의 문제. 예.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쉽게 말해 예전에 있었던 김영란법 이전에 소위 말하는 떡값 정도로 약간은 뭐 이렇게 했다, 대가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 버리면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뭐 저렇게 수사기관에다가 뭐 예. 로비를 할 때는 내가 뭘 도와줘 이러면서 그때그때 뇌물을 공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보험성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장래 내가 향후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예. 근데 그런 보험성 뇌물 같은 경우에는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서 대가성을 부인한 적이 있어요. 법원에서. 예. 그래서 여기서 대가성 입증이 사실 어려워요. 액수라든지 공소시효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럼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뇌물과 관련해서 이제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비장의 카드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제3자 뇌물죄에 가장 집중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3자 뇌물죄를 아까 좀 이따 예. 변호사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이것도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윤중천과 연결된 어떤 여성의 예. 보증금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도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중천이. 그럼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두고 진술했다고 하면 예. 이걸 구체로 법정에서 입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핵심은 그 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공무원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거는 공무원한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부정한 청탁이라는 거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에서 입증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 무슨 최순실이 받고 그다음에 다스가 뭐 받은 거 아니면 뭐 다른 변호사도 있지만 직접 받은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직접 뇌물로 어떻게 했거나 결론이 난 거지 제3자 뇌물로 기소를 못 했거든요. 검찰에서. 이런 좀 입증의 곤란이 있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 제3자 뇌물 수수를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수사단에서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뭐 1억 원 이렇게 취하하라고 했다고 하니까는 제3자 뇌물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예. 이거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윤중천 씨가 여성에 대한 횡령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의 부탁인지 아니면 개인 간의 문제인지 그것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금 영장 심사 단계에서 좀 소명이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이제 잠시 뒤 오후 1시에 검찰에 이제 다시 불려 나오게 되고요. 지금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윤중천 씨와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인데 1차 소환 때는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난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전해지고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대질 조사라는 것은 사실은 뭐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양쪽이 예. 찬성을 해야 할 수 둘 있는 다 거예요. 해야 됩니다. 예. 한쪽이 반대하면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은 윤중천 씨의 진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초기에 이제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는 윤중천 씨 자체를 몰랐다가 얘기를 했었고 예. 그 다음 진술에 바뀌는 것을 윤중천 씨를 알긴 알았지만은 말하자면 뭐 그냥 흔히 말하는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 알았다 정도로 진술을 한 건지 예. 아니면 조금 더 어떤 일 봐주는 사람 이철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 그 정도까지 했는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질의 성사 가능성과 어떤 주장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만약에 대질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윤중천 씨와는 과거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됐던 사람이잖아요. 얼굴을 대면하면 심리적으로 좀 동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동요가 될 수 있는데 예. 이분은 검사장까지 지내신 예. 분이고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굉장히 이런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했던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일반적인 형태의 범죄자들과 범죄를 도와준 사람과의 대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심리적 변화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재소한 때도 예, 예. 김학의 전 차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그럴 크다 이렇게 가능성이 보시는 높은 거죠. 예. 거군요. 어쨌든 대질 조사를 검찰이 꺼내든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혐의 입증에 좀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아니 혐의 입증에 자신이 예. 없으니까 대질조사 카드를 아. 꺼낼 것 같아요. 왜 그 연예인 마약 사건에서도 그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 예. 양성 반응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냥 대질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영장 청구를 예. 했잖아요. 다른 물적 증거가 있으면은 혐의를 부인하면 그냥 영장 청구하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모순점이 안 드러나니까 대질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 말할 것도 없고 윤중천 씨도 결코 이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대질 조사를 한다는 거는 둘 사이에 뭔가 직접 대면해서 조사를 시킴으로써 대질을 하게 함으로써 예. 모순점, 너 언제 뭐 어디에 누가 갔었잖아. 거기서 맞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 뭐 이렇게 미묘한 감정선의 흔들림이라든지 아니면 전후 관계에 모순점을 발견한다는 건데 예. 지금 다른 정황 증거 없이 양쪽의 진술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은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두 분이 동의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예. 저는 대질 조사는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검찰 수사단이 크게 끓여지고 이 사태가 이제 발단이 된 게 성범죄 동영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좀 진척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013년, 14년도에 조사를 일단 김학의 차관은 받았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재정신청까지 가서 무혐의 처리된 부분이 예. 있고 그것은 피해자의 특정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성관계는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특수강간 형태의 강제가 있었는가의 부분에 입증이 어려운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섞여 있는 법리적인 문제와 사실관계가 섞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걸 지금 다시 바꾼다는 것은 예.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어떤 잘못된 점을 또 바꿔야 된다는 거기 예. 때문에 지금 아무리 그 조사단에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너무 시간도 오래 됐기 때문에 진술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성범죄 동영상까지 있는데 강제성 입증이 어렵다. 이게 언뜻 이해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동영상에 뭐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라든지 성관계를 하는 모습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예. 우리가 특수 강간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뭐 폭행이라든지 협박에 의해서 억지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이라든지 같이 있었던 사람 이런 진술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이 특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YTN도 이제 추가 영상을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이 내가 아니다 뭐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동일성은 뭐 국가수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예. 전문가의 감정에 따라서 그 부분이 법정에서는 분명히 인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과학적인 예. 게 들어간대. 문제는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성관계 인정한다. 그렇지만 강제성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강제성을 피해 여성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예. 나는 그걸 아닌 거로 받아들였다라는 쪽으로 밀어붙이면 사실 이것은 특수강의 입증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꽤 시간도 오래된 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성범죄 그 조사 추이를 보면은 피해 여성들의 좀 일관된 진술만 있어도 어느 정도 좀 증거 효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판사님들이 어떻게 이제 예. 판례가 좀 변하는 부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기존의 이 판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새로운 어떤 성인지 감수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판사들이 조금 더 예. 아니죠. 피해자의 진술이 성범죄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예. 우리가 단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 소송 기록 전체를 보면은 피해자의 진술 더하기 정황 증거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불충분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아무리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문제는 한 번 또 무혐의 처분이 나고 법원에서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재정 신청 통해서 검찰에서도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수사 오늘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성범죄 부분은 담길 것인가 청구할 만약에 영장 청구한다면 그 부분도 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성범죄 부분은 어려울 걸로 봐요. 어려울 왜냐하면 걸로, 지금 예. 동영상이 두 개가 있는데 역삼동 오피스텔 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촬영 시점에 비추어서 예. 볼 때. 그다음에 이제 별장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윤중천 씨가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동영상 속의 여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피해자가 나와서 그 예. 외에 플러스 정황 증거도 같이 있을 때 내가 피해를 당했고 이런 식으로 뭐 협박을 당했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영장 청구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예. 아직까지 언론 보도상에 나온 것만 보면은 성범죄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걸로 볼 때는 바로 또 이번 주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 소환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면 성범죄까지는 좀 담기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수강간 혐의 적용은 어려워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 말하자면 되는 김학의 거군요. 차관이 성관계 한 부분이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예. 거는 국민들께서 많이 인정하시지만 예. 그것이 법적인 적용을 받는다는 건 또 구체적인 부분의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사실 국민의 법감정과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뭐 거죠. 여론만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 예.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다고 이제 짚어주신 그런 부분인데요. 만약에 뇌물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난 부분도 있고 진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뇌물죄가 확인이 된다면 법적 처벌은 어느 정도 받게 되는 건가요? 그 뇌물죄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이 액수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니면 받았는지 요구만 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1억 원 이상 전부를 받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그거는 상당히 죄가 높아요. 이거 특가법 적용돼 가지고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예. 법정형만 돼도 대법원 양형 기준을 봐도 1억 원 이상을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이렇게 2년간의 짧은 기간에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는 계속 받은 게 드러나면은 5년 이상의 실형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예. 일단 오늘 재소환돼서 이제 조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의 칼끝을 피해갔던 김학의 전 차관 이번에도 칼끝을 피해 갈지 또 검찰이 오늘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